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용 기간이 끝난 폐광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해남군이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년째 소송이 진행되면서 업체가 맡긴 예치금만으로는 원상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대둔산 남서쪽의 야산입니다. 산 중턱 산자락이 흉물스럽게 깎여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물길이 생기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도로와 광산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파헤쳐진 상능선을 따라 토사는 계곡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자연풀장과 야영장 등 휴양시설은 쌓이는 토사로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가 한 100mm에서 150mm 정도 오면 사방 때문에 파내면은 거기에가 하나 가득씩 차버려요. 이 계곡에 피해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규석을 채취하던 업체가 기간 만료로 폐업하면서 광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물을 선별하는 가건물도 뜯기고 쓰러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복구비로 4억여 원이 해남군에 보관돼 있지만 업체와 주민 간의 소송 등 21건의 분쟁이 진행되면서 복구 작업은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소송에서 해남군이 승소하면서 장마철을 앞두고 일시적인 긴급 복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을 식생으로 다시 덮어내고요. 그다음에 침사제를 만들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은 걸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가는 쉬웠지만 원상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폐광산의 광업권. 8년째 반복되는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복구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역에는 숨은 그림 같은 표지석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돌에 새기지 못할 큰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단어로 풀어보는 챗 MBC. 오늘은 목포 멜라콩 다리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열차는 날마다 삶을 싣고 달렸습니다. 무거운 몸이 더 이상 갈 곳 없던 종착역.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역사를 지켰습니다. 승객들의 짐을 들어 옮겨주던 그는 이름 대신 사무라이 영화 속 극중 인물을 닮았대서 별명으로 통했습니다. 멜라콩 박길수 씨. 눈이 쏙 들어갔고 무섭게 생겼어요. 그 회색, 그분들이 입었던 정장은 모자가 항시로 반드시 쓰고. 고향 장흥에서 12살에 목포로 나온 박길수 씨의 평생 다짐은 1년 1선. 1년에 하나라도 선한 일을 하겠다는 그가 목포역 앞에 다리를 세운 건 지난 1964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폭 5m가량의 멜라콩 다리. 당시 하천을 건너 목포역을 오가던 승객들의 불편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10여 분을 돌아서 가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짐을 싣고 돌아서 10분, 20분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지름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멜라콩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을 위해 1년 뒤 역 광장에는 무료 화물보관소를, 다시 5해가 지날 무렵에는 섬 주민들을 위한 무료 숙박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영남 지역 등 전국의 중소도시까지 돌며 모금 운동을 벌여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네, 당시 신문 기록에는 20평 남짓 규모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괴짜는 괴짜인데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도시재생 그리고 사회복지 봉사활동의 선구자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목포역을 지킨 건 강산이 5번 바뀔 시간인 48년. 물처럼 세월이 흘러 다리가 놓였던 하천은 도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역 담장에 박힌 낡고 작은 비석뿐. 저게 이제 표지석이 남아있는 게 천만 다행이고 전혀 사람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보면 좀 더 표지석을 좀 올려서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평생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정성을 쏟았던 멜라콩 박길수 씨. 가로 25cm, 세로 45cm의 이 보잘것없는 표지석이 담긴 그의 선한 사연은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전남 지역 벼 대체 전략작물 전환 신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13만 2,200여 헥타르의 농가가 벼 대체 전략작물 전환 신청을 했는데 전남은 5만 5,100여 헥타르를 신청해서 전국의 42%를 차지했고 지원액은 4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유달산 숲속 자연의 소리 치유음악회가 골목길 문화연구소 주최로 유달산 무장의 나눔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숲의 향기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오케스트라 연주 등이 이어졌습니다. 영암 3호 주말장터가 개장했습니다. 3호 주말장터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은 3호읍의 지역 특성을 살린 행사로 다양한 농수산물 판매 부스가 마련됐으며 체험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 등도 펼쳐졌습니다. 영암 3호 주말장터는 7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저녁 8시쯤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알려진 야바를 투약하거나 대마를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체 검거에 나서는 한편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렌터카 사고로 최근 5년 동안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1,801건의 교통사고로 37명이 숨졌으며 지난해는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월까지 지역 렌터카 회사를 대상으로 무사고 100일 운동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는 7일 목포 실내체육관을 시작으로 나주와 순천에서 2024학년도 대입정보 박람회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전국 74개 대학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장에서는 입학사정관들과 대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를 통해 1:1 수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